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현대 사회변동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 이론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고 뭐가 있다? 순환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있고 순환론이 있다. 여러분 진화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진화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쭉 이렇게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발전 정도가 쭉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순환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순환론은 발전 정도라는 게 저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과 쇠퇴가 뭐한다? 반복된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진화론부터 가볼게요. 진화론. 자,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야?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발전 방향.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변동보다 발전과 진보를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진화론이란 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화론이란 게 자연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아닙니까? 목 긴 기린이 있고 목 짧은 기린이 있었는데 목 긴 기린이 적자생존 살아남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한 이 사회도 이 세상의 변화에 적합한 그런 사회가 살아남게 되고 그런 사회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지금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그런 사회로 우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화론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진화를 했다라는 거야. 우리는 서구 선진국이 더 선진적으로 이미 진화를 했고 나머지 개발도상 국가들은 그럼 뭐예요? 그 선진국의 진화한 경로를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뭐 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우려가 있죠. 어떤 거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죠. 사회 진화론이 상시 그 식민지 만들 때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일본은 예를 들면 일찍 메이지 유신 통해 가지고 근대화를 이미 이룬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화를 꾀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야 조선 니네는 아직 진화를 못했구나. 그래서 진화한 우리가 니네를 지배해서 진화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논리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들을 만들려고 하는 뭘 정당화한다?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뭐 저기 여러분 포켓몬스터 좋아요?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진화한 애들이 이제 라이츄인 거지. 라이츄. 진화하기 전에 피카츄고. 그래서 라이츄가 뭐야? 피카츄 괴롭히는 거야. 야 피카츄 너도 진화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하는 거죠. 물론 인기는 피카츄가 훨씬 많지만 라이츄는 별로 귀엽진 않죠. 자, 이런 진화론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진 않아요. 그렇잖아. 사회의 변화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 설명 못해. 그리고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하는 의미하지 않아요. 사회 변동 망하는 사회들도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쇠퇴하는 사회 많단 말이야. 그런 쇠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진화론은 제대로 설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죠. 진화론입니다. 자, 순환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순환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순환론은 성장과 자, 사회라는 것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뭐 한다? 반복한다.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어? 예를 들면 뭐 통일신라 있었죠? 통일신라. 통일신라 있었는데 그 후에 망하고 뭐가 나요? 고려가 들어서고 그다음 뭐야? 조선이 들어서고 그다음 뭐 일본 총독부 들어서고 그다음에 뭐야? 대한민국 들어서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뭐 한다는 거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는 결국 쇠퇴하고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다. 운명을 지닌다. 결국 사회는 쇠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 운명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적 관점. 데스티니. 약간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 최고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그렇게 역사상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뭐냐? 일종의 운명이야. 왜? 조선이 뭐 할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조선이 발전할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이 망해갈 때, 여러분 뭐 당파 싸움하고 망해가기 시작할 때도 뛰어난 왕들 많았어요. 무슨 정조 이런 왕들 막 우리 엄청 뛰어난 왕이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세종대왕만큼의 어떤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보고 있진 않죠. 왜 그래? 그 조선이 뭐 할 때니까? 쇠퇴할 때니까. 일종의 운명인 거야, 운명.
그래서 정조 같은 영조 같은 뛰어난 왕들도 조선이 쇠퇴하는 걸 결국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는 겁니다. 운명론적 관점, 순환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발전과 퇴보가 반복되는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도 역시 유용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기는 너무 좋아요. 지나간 역사를.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기는 좋은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 왜냐면 우리가 통일신라 성장 쇠퇴하고 고려 성장 쇠퇴하고 조선이 성장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고종 때 결국 조선이 거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건 우리 후대에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기인지 쇠퇴기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망하고 예를 들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 그제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쇠퇴기였다, 성장기였다 라는 것.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장기인지 쇠퇴기인지 이거는 한참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 예측하는. 미래 예측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피카츄라면 곧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가 되겠구나. 라이츄가 되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진화론과 순환론의 이런 차이 꼭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환론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진화론과 순환론이었습니다.